부동태, 패시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부동태라는 말은 뭐냐면은 산화물 피막이 조직적 특성으로 금속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한 보호 피막 역할을 하는 게 부동태 피막입니다. 패시베이션 필름이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테인리스나 금이나 백금은 잘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실은 부식이 되는데 스테인리스나 또는 금이나 백금은 부식되면 녹이 생기죠. 녹이 표면에서 보호 피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부식이 안 되는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피막을 부동태 상태에 들어갔다. 부동태에 대해. 자, 마샬 푸베라는 사람은 금속의 부식 특성을 Y축에는 존이, X축에는 폐하 좌표상에서 이것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마샬 푸베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식을 우리가 보면 방식공학은 금속, 화학, 전기,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부식 원인도 찾고 또 부식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부식 방지를 할 것이냐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푸베라는 사람은 금속의 부식 특성을 Y 전위 X 폐하상에 나타냈습니다. 모든 금속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금속마다 부식 특성을 나타낸 부식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부식도라는 것을 전위 폐하도, 그래서 전위 폐하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금속의 전위 폐하도, 전위와 폐하도상에 나타냈다. 또 푸베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해서 푸베 다이아그램, 또 금속의 부식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우리가 전체 부식 손실의 90% 이상 차지하는 철의 부식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방식의 기초와 부식 억제 이론. 그래서 우리가 부식은 자연현상으로서 100% 막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부식 속도를 억제하는 기술을 방식 기술로서 정의를 하고, 우리가 나라마다 한국에서는 그걸 코로존 프로텍션 방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은 방청 러스트 프로텍션, 미국은 부식 억제 코로존 컨트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방금 철의 부식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의 부식도에서 보면은 폐하가 7일 때 일반 수돗물의 폐하가 보통 7.2, 7 근방입니다. 7일 때 그때는 물속에서 철은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때 전위가 마이너스 0.65V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식되는 철을 어떻게 부식 방지를 하느냐? 부동태역으로 부식된 그 피막이 녹이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구역으로 부동태역으로 옮기느냐, 또는 아예 금속 자체가 안정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형으로 보내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부동태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1번 같이 전위를 높여서 가는 방식을, 높여서 부동태화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에노딕 프로텍션 양극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2번 같이 전위를 낮추어 가지고 양극 반대가 뭡니까? 음극이죠. 캐소딕 프로텍션 음극화해서 안정화시켜서 부식 방지하는 것을 우리가 캐소딕 프로텍션,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같이 전위 폐하를 높여 가지고 또 부동태화하는 그런 또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식도를 우리가 만든 목적이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가 방법으로서 부식 방지할 수 있느냐,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부식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후베라는 사람이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양극 방식은 얘기했듯이 전위를 높여서 부동태화하는 방법을 양극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캐소딕 프로텍션이 아니고 에노딕 프로텍션.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 대표적인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철에다가 Fe에다가 크롬을 11.5%를 섞게 되면 그 녹은 마치 금과 은, 백금과 같이 녹이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표면에서 막을 형성해서 양극 부식 억제제, 양극을 전위를 높여가지고 부동태화되는 그런 방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철입니다. 이거 스틸 아닙니다. 스틸, 철. 그 다음에 크롬산염이나 아질산염을 가하게 되면은 전위가 높아지는 그런 또 염을 또 형성합니다. 크롬산염을 형성하고 아질산염은 철의 아질산염, 크롬산염은 전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을 주는 비철 금속은 크롬, 니켈, 몰리브덴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2번 음극 방식은 요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를 공급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철보다 전위가 낮은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붙여가지고 전기적으로 전지를 형성해서 철과 아연, 앞에서 보면은 전지를 얘기할 때 0.35V 철이 전위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그보다 더 전위 차이가 생기고 마그네슘은 그보다 더 큰 전위 차이가 생깁니다. 양극으로서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연결해서 전지를 형성해서 양극이 먼저 부식이 되니까 전자가 나오죠. 제텐이 부식되면 제텐2 플러스 2E,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 3E 마이너스, 마그네슘은 마그네슘2 플러스 그 다음에 E2E 마이너스 전자가 생기는데, 이 전자를 받아 가지고 철의 전위를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느냐, 아까 0.65V를 0.85V까지 낮추는데 원래는 금속의 전위를 100mV 0.1V만 낮추면 원래 부식 잘 안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 0.2V를 낮춰서 0.85V를 설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공급해서 전위를 낮추는 방법에 따라서 DC 전원에서 마이너스 전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자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외부 전원법이고, 외부에서 전자를 공급해준다. 그 다음에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큰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붙여가지고 전위 차에 따른 전지를 형성해서 이게 양극 반응, 전지가 생기면서 전지 부식이 되면서 발생되는 전자를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양극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ZN,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희생 양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순수한 아연, 순수한 마그네슘, 또 순수한 알루미늄을 쓰는 게 아니고 다 합금을 해서, 실제 그거는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금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제품명도 다르고 성능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순수 알루미늄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땐 합금, 요즘은 거의 다 합금입니다. 마그네슘도 그렇고 또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다 합금만 해서 우리가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다 제품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합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전원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끔 전봇대에 가면은 전봇대에 통 같은 것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땅속에 뭐냐, 전기 방식 해야 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중요한 광역 상수도 배관, 광역 상수도 배관은 직경이 1m가 넘는 그런 배관이, 아주 중요한 배관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을 때는 법으로 전기 방식 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캐소딕 프로텍션을 전기 방식이라는 말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어상에서도 외국하고 틀린 게 우리가 전기 방식 하면 캐소딕 프로텍션입니다. 전기 방식은 뭐냐면은 외부 전원에서 AC 전봇대 위에 지나가는 선은 AC입니다. 교류입니다. 교류를 받아서 렉티파이어라는 게 뭐냐면 정육입니다. AC를 DC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마이너스 극을 배관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에는 불용성 양극이 돼서 잘 불용성이라는 게 안 됩니다. 어떤 금속이든지 다 부식되게 되어 있지만은 부식이 잘 안 되게 만드는 양극을 우리가 불용성 양극이라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 DC 전원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공급돼 가지고 배관의 전위를 낮추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참 하나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용어상에도 음극 방식을 전기 방식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바꿔야 될 한 사항이고, 또 요거는 1994년도 1995년도죠. 그때 서울 아현동 큰 가스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평택 LNG 인수 기지부터 경기도 서울 전 지역에 이 배관 전기 방식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진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배관의 전위가 전 세계 기준이 마이너스 2.5V 이하로 더 낮추지 말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측정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5V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거 왜 이랬냐 했더니 우린 잘못 없다. 우리는 법대로 했다. 법을 봤더니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2.5V를 설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5V를 했더라 이겁니다. 전자를 많이 넣어주면 좋을 줄 알고. 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 과방식이라고 합니다. 방식을 하되 너무 과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과한 거는 모자란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먹겠는데 체중에 따라서 얼마를 먹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 수면제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방식도 전자를 너무 과하게 넣어주면 그림상에 보면은 피복이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인데 가스 배관에 피복이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에폭시 라이닝,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안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피복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다음에는 바로 구멍이 나서 가스가 누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개만 우리가 설계 기준을 바꿨다. 우리가 잘못된 마이너스 5V 기준을 마이너스 2.5 전 세계 기준을 바꾸기만 해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은 바꿨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진단을 해서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마이너스 2.5V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외부 전원법. 또는 외부에서 DC 전원에서 전자를 공급해 주는 것을 외부 전원법이라고 얘기한다. 알카리화 방식법. 환경 성분을 고려한 알카리화로 부동태 피막을 형성토록 하는 겁니다. 부동태 피막, 즉 보일러 워터, 그러니까 보일러 수, 가정용 보일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압력이 약 1000 psi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800도 F, 아주 고온 고압. 이런 그 보일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보일러에서는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은 폐하를 10 내지 11로 유지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법은
금속의 표면에서 수분을 접촉 차단한다. 도장, 도금, 라이닝 하는 것이 다 이게 이 이론에 따라서 묵식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장, 도금, 라이닝, 기름칠, 봉기조화. 다음 수중에서 산소 제거. 산소에 의한 환원 반응을 차단하는데 그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보일러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법에 보면 산소 용존산소를 탈기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약품을 넣어서 하이드라진 또 아황산 소다 등을 넣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